최근 노래방 손님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노래방 업주가 민낯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 같은 흉악범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데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과 분풀이를 위한 인민재판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악범들이 대중 앞에 설 때면 얼굴을 공개하라는 날선 목소리가 어김없이 터져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죗값을 치르는 차원에서도 신상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얼굴 공개를 함으로써 시민들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또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일반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흉악범을 구별을 할 것이며.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듯 최근 흉악범들은 심심찮게 신상이 공개됩니다.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노래방 업주 34살 변경석은 민얼굴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역시 최근 재판까지 수차례 전파를 탔습니다. 지난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 규정이 생겼습니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범행의 피해가 크거나 증거가 충분할 경우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사건마다 공개 여부는 오락가락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조현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달 수락산을 오르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김학봉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에도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신상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미래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부모가 만약에 흉악범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강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얼굴 공개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관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하에서 심의할 수 있다면 일관성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공개 기준이 마련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두고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